자, 이번엔 한덕수 전 총리 후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단일화를 하겠다는 생각일지요. 관련 영상 함께 보시죠. 땅에 있으면 제일 좋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제 복잡한 여러 문제가 있을 겁니다. 이런 문제를 충분하게 대화를 통해서 잘 협력하고. 아까 제가 축하 전화를 드리면서 빠른 시일 내에 만나자 그렇게 얘기를 했고 김문수 후보도 그렇게 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수문을 한번 돌리고 답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당원들도 저를 오늘 뽑아줬는데 오늘부터 벌써 단일화 방안을 내놓는다 이렇게 하면 조금 이상 안 하겠습니까? 허탈하다가 할까요? 이상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방식에 대해서는 완전히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힘을 합쳐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우리 젊은 세대에게 잘 물려줄 수가 있다면 방식은 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문수 한덕수 후보의 얘기를 번갈아 들어보니까 어느 쪽이 더 급한지를 살짝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덕수 전 총리 측이 한 언론에 이 단일화 관련 모든 사안은 국민의힘에 전적으로 위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공을 넘긴 거예요. 공을 넘겼는데 전 여기서 뭘 느끼냐면은 어쨌든 두 분이 합의할 겁니다.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당원들이 뽑아줬던 전제 조건을 거스르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은 저 말을 처음서부터 선거운동 과정에서 경선 과정에서 안 했다 그러면은 당원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단일화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 김문수 후보의 가장 큰 동력은 단일화 수용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수용성을 이제 와서 거부한다?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제가 굳이 예측한다 그러면은 한덕수 대행도 그걸 알기 때문에 공을 넘긴 겁니다. 따라주겠다. 나도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건데 제가 추론해 보면은 아마 내일하고 모레 정도는 룰 세팅 할 겁니다. 근데 룰 세팅은 결국 여론조사 합의일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 정치관계법에 정당의 후보는 민주적인 방식으로 선출되어야 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콘클라베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가 추론하는 방법은 TV토론요. TV토론하면 안 할 겁니다. TV토론 하기에는 시간도 부족하고 서로 양장한 지지층이 겹치기 때문에 TV토론으로 얻을 게 없어요. 그렇다면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각자의 비전과 메시지 발표회를 독자적으로 갖는 겁니다. 그걸 발표해 놓고 그 다음에 이걸 기반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한 이틀간 돌려서 저는 8, 9일 정도 돌린 다음에 10일 정도 확정해가지고 공보물 인쇄하면 늦지 않기 때문에 저는 제가 굳이 얘기한다면 TV토론을 하지 않는 대신에 각자의 비전 발표를 통한 여론조사 합의. 결국 여론조사도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을 것이냐, 샘플을 얼마큼 할 것이냐, 적합도를 할 것이냐, 경쟁력을 할 것이냐, 이 부분만 합의되면 되는데 저는 그렇다면은 가장 좋은 거는 한덕수 대행이 넘겼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서는 국민의힘이 아마 처리를 조율해서 할 겁니다. 자, 정광재 대변인. 결국 여론조사로 가게 된다면 아직까지는 지금 김문수 후보의 컨벤션 효과는 반영되기 전입니다. 2025년 4월 28일부터 30일까지니까요. 자, 이제 연휴가 끝나고 김문수 후보로 선출된 이후의 여론조사 지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과거 거로 볼 때 자, 이재명 46, 김문수 25, 이준석 8, 이재명 46, 한덕수 31, 이준석 6. 자, 이렇게만 보면 물론 이게 오차범위 내지만 이런 흐름들이 있어 왔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전개가 될 걸로 보세요? 지금부터 드린 말씀은 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문수 후보로서는 당장 여론조사를 저렇게 100%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 본인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할 겁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여론조사가 그렇고 그리고 본인이 국민의힘 당원들과 민심의 선택을 받아서 민주적 정당성을 받아서 후보가 됐는데 당심을 전혀 배제하고 전원 국민 상대로 여론조사를 돌린다는 방법에 대해서 분명히 거부감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한덕수 전 권한대행이 국민의힘에 위임했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김문수 후보 측에서 갖고 있는 안을 먼저 제시해야겠죠. 그 안 가운데 저는 당심 50%, 민심 50%, 지금 우리 경선이 그렇게 이루어졌으니까 그런 방식이라면 서로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거 좀 나한테 불리할 것 같은데? 입당을 안 했으니까.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원이 선발한 김문수 후보가 설령 후보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정도의 정당성을 부여받으려면 저는 최소한 당심이 여론조사에 반영되는
경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김진욱 대변인, 아무래도 물론 그 단일화 협상이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국민의힘 진영에서는 두 사람 단일화하지 않고는 전혀 승산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방식이로든 단일화는 이루어질 것이다. 시기의 문제일 뿐. 자,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단일화에 대한 방식이라든지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김문수 후보가 일단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김문수 후보의 주도권이 며칠이나 갈 수 있을지 이 부분은 또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의 소위 친윤계 의원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김문수 후보 측과 홍준표 후보 측에 이렇게 나눠져 있었던 거 아닙니까? 거기에 있었던 홍준표 후보가 그 2차에서 탈락하면서 최종에 올라가지 못하면서 또 홍준표 후보 측에 있었던 의원들이 김문수 의원 쪽으로 대거 이동을 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는 김문수 후보도 당 내에서의 단일화 압박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그 노출도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김문수 후보의 선택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뭐 이제 어제 선출되고 오늘 첫 선대위 회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식으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루하루가 지날 때마다 김문수 후보는 당내에서 상당히 무거운 단일화 압박감에 시달릴 것이다. 예. 그랬을 때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예. 지금 뭐 김문수 후보보다는 여전히 한덕수 전 총리의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고 자원이라든지 인적 자원, 물적 자원 모든 것들이 부족한 한덕수 전 총리가 얼마만큼 어떤 전략을 가지고 예. 단일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그조차도 한덕수 전 총리의 정치력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까지 함께 평가해 볼 수 있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선대위 회의도 주관하고 또 한세림 마열도 찾고 그랬습니다만 한덕수 후보의 경우에는 큰 일정은 없었고요. 평소에 다니던 교회에 갔더군요. 목사님과 이야기도 하고요. 저렇게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또 다른 것들은 하지 않고 아마 단일화 관련된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은 됩니다. 오늘 저 일정이 유일하게 비공개 일정이었고 나중에 사진을 공개한 건데요. 한덕수 캠프의 논평은 개헌 빅텐트 반드시 완수하겠다. 후보들은 하나로 뭉쳐야 한다. 모두 열린 자세로 개헌에 임해달라. 나는 3년만 하겠다. 그리고 하야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는 점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들어보시죠. 저는 최종적으로는 한덕수 총리님이 정치에 진입하셔서 이번 대선에 투표용지에 이름 올리시는 상황은 굉장히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출마가 어려울 걸로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예, 뭐 어쨌든 시작은 하시겠지만은 한 달 뒤에 투표용지에 이름을 최종적으로 올리실 가능성은 되게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의 이야기와 성치훈 부의장의 이야기가 비슷한데 네. 많은 국민들의 열망이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한덕수 후보가 만약에 중간에 후보 등록에서 하지 않는다면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다면 그럼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는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것도 그렇게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럼 뭐 김문수 후보 오롯이 지지 선언을 1대1 구도로 할 것이다. 아마 지지 선언을 하든 그런 방식을. 그럼 이준석 후보까지 3자 대결이 추진될 것 같다. 글쎄요, 이준석 후보가 과연 다 빅텐트에 들어올까? 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이준석 후보는 시종 일관 본인은 계엄과 관련돼서 입장이 명확하지 않은 후보와는 절대 단일화를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뭐 내란 빅텐트엔 들어가지 않겠다 이런 방식도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 텐트에 들어갈 가능성이 저는 사실상 없다. 만약에 지지율이 지금 국민의힘 후보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가 합쳐지고 근데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을 합치면 혹시 이길 수도 있는 지표가 나오게 되면 그때 막판에 가면 이준석 후보가 고민할 가능성은 아주 작게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지금 정도의 지지율이 나온 상황에서 이준석 후보는 절대로 거기 빅텐트에 합류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저렇게 예측한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한덕수 후보는 2002년 정몽준 노무현 모델을 꿈꾼다고 했지만 사실상 2012년 문재인 안철수 모델로 흘러갈 것이다. 그 당시에도 단일화 정당에서 선출된 문재인 후보와 당 밖에 있던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어떻게 할지 방식 갖고 논의하다가 결국 그냥 안철수 후보가 드랍하면서 지지 선언하고 끝났거든요. 저는 결국 그 절차를 밟게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오늘 한덕수 후보도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하고요. 저렇게 통상 해결, 바로 개헌 이런 문구와 함께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고 본인들의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국민들을, 유권자들은 또 보수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단일화의 시계는 째깍째깍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